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스트리 김 실장입니다. 요즘에 카페에서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면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이런 글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한 10몇 년 전에도 계속 그랬었어요. 이런 글들은 뭐 주구장창 계속 올라오던 글들이니까. 그래서 전혀 새롭지도 않은데 요 근래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먼저 연락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는 한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는데, 연락이 잘 오지 않는 사건들의 그 이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건 초기 때 보험사 담당자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사고 나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해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뭐 통원치료 이렇게 몇 번 받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험사 담당자들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보험사가 뭐 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합의하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합의금이 적거든.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금액에는 합의 못하고 나 그냥 더 치료 받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보통 이제 치료를 더 받겠다 이렇게 하고선 전화를 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전화가 두세 번 더 오기는 할 거예요. 뭐 합의할 생각 없느냐, 몸은 어떠냐,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좀 많이, 한 뭐 200, 300 막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서 좀 합의를 시도를 하면은 좀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내가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또 나를 신경을 써주니까 내가 합의를 해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림이 좋은데, 보험사 담당자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뭐 300, 500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담당자를 여태껏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네가 얼마나 생각하든 나는 그 금액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치료나 계속 받아라,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총 85명이 투표에 참석을 해 주셨고, 그 중에서 먼저 연락을 하면 불리하다, 이게 30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 8표 나왔거든요. 저는 조금 의외였었어요. 먼저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갖는구나. 그리고 뭐 연락을 하고 안 하고는 무관하다, 이 얘기가 한 47표 정도.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피해자분들이 이제 보험사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거는 이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담당자,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 얘네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좀 약간 경계를 하면서 담당자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험사 담당자들은 초반에는 연락이 많이 와요. 왜 연락이 많이 올까요? 보험사 담당자가 초반에 연락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합의 의사는 있는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요거 4가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는 게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피해자 몸 상태 확인하는 거야,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뭐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자한테 사고 났는데 아니야, 멀쩡해,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 3가지인 거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줄 합의금에 합의를 할 건지, 이거 3가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합의 생각 있어? 있으면은 얼마? 아니면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합의할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담당자들도 있고, 어떤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빙빙 돌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담당자들의 성향이 또 다른 거고, 또 피해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피해자분들이 각각의 처한 상황들은 또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어차피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보험사의 설득에 넘어가서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좀 더 주면 나는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다가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이씨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금액에 절대 합의 못해, 나 죽을 때까지 치료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전화 딱 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나 치료가 더 필요하니까 전화하지 마, 내가 치료 다 끝나면 전화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거나,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식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차이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대부분 또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일 거예요.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더 받겠다라고 너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그러면 치료를 더 받으시는 것보다 좀 더 합의금을 얹어서 더 많은 금액을 드릴게요. 그 치료비로 나가는 거 어차피 도찐 개찐이니까 너한테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합의하시죠라고 보험사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좀 숨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절대 보험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병원에 3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그 금액은 못 줘. 이게 또 보험사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보험사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럼 내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거예요. 이러한 가정들이 뭐 한 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두세 번 더 반복을 하다가 연락이 이제 끊기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그 담당자의 성향이에요. 그냥 한 번 찔러보고 아니면 에이씨 몰라라도 이렇게 하는 담당자인지 아니면 계속 찔러보는 건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험사가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나는 뭐 합의할 생각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전화가 온다고. 근데 뭐 담당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성향인 거니까 뭐 그럴 때도 확실하게 좀 언제까지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화는 안 오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이러한 시기,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전화가 또 아예 안 와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얘네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막 슬슬 서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사 담당자한테는 이제 매력적이지가 않은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보험사 담당자한테 매력적인 피해자는 어떤 피해자냐면 사건 초기 빠른 시간에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피해자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10건, 15건씩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 절반은 합의가 돼요.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적은 금액으로. 오늘 10건 들어왔어. 5건 처리했어. 내일 되면 또 10건 또 들어올 거예요. 또 5건 처리했어. 그렇게 한 달이 되면 내 앞으로 벌써 사건이 쌓여있는 게 100건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 말고도 쉽게 합의 잘 되는 사람들이 앞에 널렸거든 이제. 근데 굳이 나한테까지 연락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해봐야 어차피 합의도 안 될 거고 합의금만 높이 얘기할 거고 나는 그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굳이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건 초기인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뭐 버려진 거죠, 보험사한테.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초조해지는 것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분들이 보험사한테 연락이 안 와. 나는 이제 치료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받았고 이제 병원 가기도 슬슬 힘들어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하고 있고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연락도 안 오고 내가 먼저 전화하자니 좀 아쉬워 보이는 것 같고 좀 합의금 이렇게 싸 짊어지고 와서 좀 굽히면서 이렇게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막 카페에다가 막 담당자 연락 안 와요. 막 질문 올리고 막 지식인에다가 담당자 연락 안 와요. 질문 올리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또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담당자 연락 안 온다고 이제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조해져가지고. 뭐 이 상황은 사실 보험사가 나를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이게 사건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맨 처음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게 잘못된 걸까요? 근데 합의금이 너무 적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200, 300씩 받았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50만 원 제시했거든. 그 합의금도 굉장히 적고 내가 이렇게 받고 합의를 해야 되나? 뭐 그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두세 번 더 합의를 시도를 했을 때 그때 합의를 했었어야 되나? 그때 뭐 한 1, 20만 원, 3, 40만 원 더 받고 합의를 했었어야 되나? 사실 그것도 그렇게 높은 합의금도 아니었었고 내가 입은 손해에 비하면 택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뭐 몸도 아직 불편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 딱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치료 더 필요해서 치료 더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것 뿐이고 합의금 적어서 적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고 그게 단데 뭐 보험사 담당자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버려졌다는 거 봐도 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상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상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 뭐 2주, 3주 정도 진단 나오시고 치료 뭐 길어지는 분들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뭐 길어봐야 뭐 한두 달? 뭐 이 정도 치료 받으시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되시는 분들이고 또 뭐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도 아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내가 줄 금액에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 얼마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건 측의 보험사랑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 금액에 합의를 할 생각은 없고 몸도 많이 아프고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치료 받고 연락 드릴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 사람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몸도 아프고 치료도 좀 오래 받아야 될 것 같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계속 합의 시도를 한다 해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래, 딴 사람들이나 더 집중하자. 담당자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프다는 사람한테 그 치료 받아봐야 뭐 낫지도 않고 그 정도로 다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합의금 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여기서 종결하시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쌍욕 먹고 민원받을 거예요. 담당자가 치료를 받지 말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만약 보험사 담당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사건 초기에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피해자들한테는 그냥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합의 의사가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랑 이제 어떤 대화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합의 의사는 있네. 근데 내가 제시하는 합의금에는 합의할 생각은 없어. 좀 합의금을 조금 높게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 제가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합의 의사는 확실히 있기는 하네. 내가 그럼 잘 설득하거나 아니면 좀 조절을 해주거나 피해자분이 좀 이렇게 되면은 합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몇 번 더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합의 의사는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 합의금을 맞춰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제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보험사의 문제잖아요. 결제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거는 자기네들의 문제인 거고 그것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랑 합의는 이루어지겠죠. 시기 잘 맞고 박자만 잘 맞고 하면은 빠르게 조기 합의도 가능하신 내용이고 흔쾌히 서로 악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본 거는 얼마인지 내가 합의금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사실 이러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를 치료한 의사도 아니고 뭐 지식인에 올린 이 글들에 댓글 달아준 사람들도 아니고 카페에 댓글 달아준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 몸의 상태는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내가 합의금을 진짜 많이 받을 사건인지 적게 받을 사건인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이거 다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한 계획은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서 내가 어느 정도 합의를 받아야 되는지 언제 합의를 할 건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보험사가 언제 연락이 올까요? 주구장창 연락만 기다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병원 일수 찍듯이 그냥 왔다 갔다 치료만 받고 있고 당연히 보험사 담당자는 나한테 연락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중에 하나 포기할 때까지.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앞에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경과를 했고 사실 새로운 사건들 계속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점점 이제 잊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합의 의사는 있는지, 내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 얼마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담당자는 요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사건 초기고 뭐고 하니까 그렇다 쳐. 이제 오랜 시간 또 치료도 받아왔고, 또 합의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합의금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 담당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라는 소리가 무슨 개소리냐. 담당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불리하다. 그거는 미친 짓이다. 왜 내가 아쉽지도 않은데 아쉬운 것처럼 굽히고 들어가가지고 담당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느냐. 등등 뭐 사실 이런 댓글들도 받아본 적이 있고 뭐 전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영상에도 이런 댓글들이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사랑 또 앞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뭐 난 죽을 때까지 치료받을 거니까 넌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보험사랑 막 치고받고 뭐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또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사실 또 정답이란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연락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뭐 그 피해자의 성향, 담당자의 성향, 뭐 그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제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그래도 그나마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사건이 가장 잘 풀리더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셔서 사건이 해결됐다 이런 글들도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채권자예요. 보험사는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들어가도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뭐 오랜 기간 동안 안 갚고 연락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계속 전화를 할 거예요. 돈 달라고. 이제 어차피 보험사는 채무자일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험사한테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언제 연락이 올지 기다리면서 그냥 의미 없는 치료들만 계속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김 실장 말이 일리는 있네.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내가 원하는 금액 제시하시면서 그냥 네가 나한테 이런 금액을 준다고 한다면 난 여기서 사건을 종결할 생각이 있어. 그럼 이제 뭐 서로 보험사에서 뭐 그 금액은 못 주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볼 생각은 있느냐. 뭐 합의라는 거 그렇잖아요. 서로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막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양보할 생각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가면서 이게 합의라는 거잖아요.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사건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 오는 그런 이유들하고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